네,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홍정원 기자 연결해 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사회부 신세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실종됐던 박원순 서울시장 결국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현재로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네, 경찰은 어제 17시 17분쯤 박원순 시장의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7시간 만인 0시 1분쯤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 쪽에서 박 시장을 발견했는데요.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시장이 공간에서 나와 와룡공원으로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와룡공원 인근부터는 동선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만 수사를 해봐야겠지만 지금까지는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실종 신고 당시 가족들의 증언 등을 통해 보더라도 박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네. 박 시장이 발견된 장소가 이제 성북구 북악산 성곽길 인근 산 쪽인데 어떻게 발견이 된 건가요? 네, 어제 저녁 10시 30분쯤 수색 진행 상황과 관련된 브리핑을 경찰이 열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1차 수색을 마무리하고 야간까지 2차 수색을 다시 진행한다는 상황을 밝혔습니다. 네. 인근 지역의 산이 험준해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수색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인근 지역 산이 험준한 만큼 이 경력을 투입하는 것과 더불어서 소방 구조견을 1차에는 3마리 투입했던 거에서 9마리로 늘려서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네. 박 시장의 시신을 먼저 발견한 것도 이 소방 구조견이었습니다. 예. 소방 구조견이 해당 시신을 발견한 뒤에 이어가던 소방대원과 기동대원이 발견한 겁니다. 네. 경찰의 설명에 따르면 박 시장의 외모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당시 현장에서는 가방과 휴대폰, 소지품 등이 발견되면서 박 시장의 신원이 정확히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소지품이 발견됐다고 하니 그중에 혹시 유서가 있진 않았을까 생각하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유서에 대해서는 경찰은 현장에서는 유서 발견은 없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하지만 일부 보도를 통해 박 시장의 딸이 유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들은 바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하지만 경찰이 이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절차에 따라서 심도 깊은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박 시장의 동선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고 난다면 이 사인에 대해서도 좀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신이 확인됐다면 이제 병원으로 이동해서 장례식장이 마련되는 건가요? 네네. 시신을 발견한 뒤에는 현장에서 시신에 대한 감식이 먼저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발견한 시간이 0시 1분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후로부터 약 3시간 30분 정도가 지난 뒤에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영안실에 안치됐고요. 경찰은 추후 유족과의 협의를 통해서 시신을 부검할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에 대해서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사건 발생 시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당시 박 시장의 어떤 행적 중에 좀 특이사항이라고 할 만한 게 있었을까요? 네, 어제 오전 10시 44분쯤에 먼저 포착이 됐습니다. 시 관사에서 외출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외출 당시에는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바지를 입었습니다. 또 배낭을 메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그 박 시장이 외출을 하기 직전인 10시 40분쯤에는 이 서울시 기자단들에게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라는 공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을 취소하겠다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당시만 해도 시 관계자들은 해당 박 시장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과로로 인해 하루 정도 쉬어가는 것으로 일정을 파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서 5시 17분쯤이죠. 약 4-5시간이 지난 뒤에 실종 신고가 이뤄지게 됩니다. 실종 신고를 했던 사람은 박 시장의 딸이었는데 아버지가 4-5시간 전에 이상한 말을 하고 난 뒤로 전화 연락이 안 된다라는 신고가 이뤄진 겁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신고가 들어온 직후부터 수색을 시작해서 휴대전화의 마지막 수신이 이뤄졌던 길상사를 중심으로 수색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발견 과정을 밝혀주셨는데 수색 작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처음에는 휴대전화의 마지막 수신이 있었던 길상사를 중심으로 해서 수색을 시작했는데요. CCTV를 통해 이 박 시장이 와룡공원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점이 확인됐습니다. 이 수색 작업은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돼서 점차 범위를 넓혀가면서 진행됐는데요. 이 밤이 어두워진 시간이었지만 10시 반 정도가 지나서도 이 박 시장을 찾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브리핑을 한 차례 연 뒤에
2차 수색에 들어가겠다라고 예. 설명을 했는데요. 수색 작업과 관련해서는 야간까지 작업을 이어가겠다, 종결 시점은 정해두지 않겠다라고 밝힌 만큼 이 밤샘 수색 작업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제 이제 박 시장이 출근을 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전달이 되는 과정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그 당시부터 어떤 실종 상황과 연관이 좀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추측해봐야겠지만 이 측근들을 통해서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심경 변화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실종 신고를 한 박 시장의 딸이 가장 먼저 아버지의 심경을 전해들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런 만큼 박 시장 딸이 신고를 할 당시에 그 발언을 통해서 좀 유추해 보건데 이 아버지가 이상한 말을 했다라는 표현에서 이제 유언곡 비슷한 말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사망과 관련해서 건강 이상 가능성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나요? 아무래도 건강상의 이유로 일정을 미루기는 했지만 네. 발견된 장소 또 실종 신고가 이루어진 정황들을 종합해 본다면 좀 말씀하신 것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상황입니다. 예. 또 경찰 역시 시신을 발견한 직후 타살 협의점이 좀 낮다고 보는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박 시장이 지난 5월에도 기자 설명회를 예고했다가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예. 당시 과로로 인한 일정 취소를 통보했는데요. 서울시 기자단은 물론 서울시 관계자들은 그 당시에도 하루 정도 쉬어간 뒤에 바로 다음 날부터 일정을 모두 소화해 왔기 때문에 박 시장이 어제 역시 이제 하루 정도 쉬어가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네. 이래 건강상의 문제로 하루 정도 과로를 표현한 거다라고도 봤으나 예. 좀 마지막 확인된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예. 고인이 워낙 이제 중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시의 운영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는 우선 9개월 동안 행정부시장의 대행체제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시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부시장이 그 역할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네. 예. 박 시장의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3선을 통해서 이 세 번째 임기의 절반 정도를 치른 상황인데 이 남은 2년 동안을 부시장의 대행체제로 가는 것은 아니고 내년 4월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예. 박원순 서울시장의 6호 시장으로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 사람은 서정협 행정부시장인데요. 오늘 오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권한 대행으로서 향후 입장을 밝히긴 하겠지만 어떤 장례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유족과의 협의를 통해서 좀 진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성추문과 관련한 내용이 좀 언급되고 있는데요. 경찰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을 했나요? 네, 맞습니다. 이 실종 신고가 이루어졌을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기는 했는데 네. 경찰이 최종 확인을 해주었던 것은 이 시신을 찾고 난 뒤에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이제 관련된 고소가 들어온 것이 있다. 그래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건데요. 그때 관련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제 보도가 이루어진 것으로만 보자면 실종이 이루어지기 하루 전날 고소장이 접수된 걸로 보입니다. 예. 이 고소장이 접수되긴 했지만 관련한 수사에 진척이 있었는지 혹은 박원순 시장이 그 피소당한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한 뒤에 이 같은 행동이 이루어진 것인지 이런 연관성에 대한 여부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향후 그 부분은 좀 더 어떻게 밝혀질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박원순 시장이 이제 사실 성추문에 휘말리면서 충격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사실 그동안 최장수 서울시장으로서 주목을 받기도 했던 인물이라서 어떤 인물이었는지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선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역대 최장수, 직업이 서울시장이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길게 네. 시장직을 지내신 분이죠. 2011년에 무소속으로 오세훈 후보가 물러난 자리에 보궐선거로 처음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이 시장 전에는 1994년에 참여연대 설립을 주도했고 굵직한 시민운동을 해왔습니다. 그 전에는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고요. 서울대에서
학생 운동으로 구속된 뒤에 198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네. 시장이 된 뒤의 평가들을 좀 보자면 디테일에 강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시민사회에서 일했던 만큼 시민사회에서 어떤 공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 서울시로 모셔와서 어떤 작업을 하고 인물들을 대거 기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재선에 성공한 뒤로는 대권주자 반열에까지 올랐고요. 2018년에 3선을 한 뒤로는 청년 문제, 복지 문제, 또 환경 문제, 본인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서울시장으로서의 어떤 길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내용은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신세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